사회부 이승환 기자. 고장이 날 경우 전문가를 찾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장난 여성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는데요. 이분들 제대로 치료받았을까요? 몸으로 하는 심리 치료. 이게 아까 제일 확 구미가 당기긴 했어요. 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우울증에 걸린 30대 여성 강모 씨가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심리치료센터를 찾게 됐습니다. 치료센터 원장은 48세 강모 씨인데요. 본격적인 치료를 하기에 앞서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원장 강모 씨가 남자와의 친밀한 스킨십이 필요하다며 박 씨를 끌어안더니 얼굴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야 시작부터 첫 만남이에요? 네. 첫 진료에? 첫 진료예요. 어머. 이어서요. 일주일 뒤 두 번째 상담을 하는데 두 번째로 또 거의 예, 갔어요. 예, 글쎄요. 아니 근데 뭐 전문가니까요. 그런 네. 거다 했겠지 처음에는. 강 씨가 이 두 번째 이 박 씨를 만났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상대방을 잊기 위해서는 나를 남자친구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만지고 팔, 어깨 그리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가 너랑 잠자리를 같이 하면은 더 잘 낫게 된다. 난 너랑 같이 자고 싶다. 그러면서 조만간 외국으로 여행을 길게 가는데 우리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입맞춤을 시도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20대 여성 이모 씨가 센터를 찾게 되는데요. 상담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 성관계를 몇 번 해봤냐? 만족을 하느냐 이렇게 성적 취향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여기에 이 씨가 거부 반응을 보이자 강 씨는 오히려 이게 정신질환 치료의 일환이다. 그리고 자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의식의 한 가지다. 이러면서 이 씨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자신의 또 몸을 밀착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자 떨쳐미는데요. 그러자 그 강 씨는 당신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고 오히려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그냥 아예 환자를 만드네요. 근데 이 강 씨가 범행에는 또 나이에 불문이 없었습니다. 가족 관계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16살 소냥이 이 센터를 찾았는데요. 명상을 핑계로 바닥에 눕고 눈을 감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원장 강 씨가 송양의 배, 다리 그리고 허벅지 뒤쪽을 이렇게 만지는데요. 여기에 깜짝 놀란 송양이 눈을 갑자기 떴는데 보란 듯이 또 뻔뻔하게 그 송양 이마에다 뽀뽀를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성추행 피해를 받고 신고가 잇따르자 바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됐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좀 굉장히 깜짝 놀랄 또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이 원장 강 씨가 과거 전력이 있는 성범죄 전과자였던 거죠. 강 씨는 지난 2012년 초에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는데요.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최근에 그 구속 기소를 했고요. 재범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서 전자발찌 이 착용 명령을 법원에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성범죄자였으면 출소 후에 뭐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 강 씨가 그 신선정보 등록 대상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뭐 주거를 이전하던가 직장을 새로 잡던가 그러면은 관할 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씨는 이런 것을 다 하지 않은 거죠.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아직은 굉장히 허술하구나 이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그 소홀함 때문에 어쨌든 또 피해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피해자들의 또 정신적인 고통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더 안타까운 게 최초 신고 고소를 한 것도 이 세 분이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확인이 됩니다. 8명으로. 8명의 추가 확인이 돼갖고 총 11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더 화가 나는 부분은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분이 있는데 그 성적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강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여자분에게도 그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했던 것이죠. 강 씨는 무슨 자격증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서 그런 짓도 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강 씨가 전직이 목사입니다, 목사. 전직의 예, 목사라고요? 목사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의사 자격증도 없겠죠.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이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좀 미신고 심리치료센터가 종종 있다고들 합니다. 그냥 사기센터네 그냥. 사기꾼이라고 다 보면. 허위구나.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런 직업들 좀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직업들을 고르나 봐요. 아니, 센터를 아예 차린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 정도면은 뭐 거의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벌을 그냥 강력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럼 과거에 있었던 전과도 심리센터를 차려놓고 저지른 겁니까? 그때는 수법이 달랐는데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키즈 카페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찾는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을 보고 찾아온 18살 소녀가 있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교회 사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막무가내로 강간을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그 순간 소녀 전나벨이 급하게 막 울리고 다행히도 강간 시도가 미수로 그쳤는데요. 이 사건으로 그 당시가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된 거죠. 자, 이승환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양의 탈을 쓴 늑대, 다시는 이렇게 가증스러운 가면을 못 쓰게 해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간의 감정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로봇 기자, 사회부 최영지 기자. 지금 웃는 모습도 아주 좋아요. 네, 자연스러워요. 인간답고요. 미인이에요. 아 여기서 쓱 하나 넣는 거예요? 미인이에요? 네, 미인이에요. 미인이시잖아요. 네. 만약 범행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제 고맙습니다 정도 한번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요. 말씀해 주시죠. 알파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그 사이에 또 진화했어요. 만약에 범행을 시도했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스스로 범행을 포기했다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받을 처벌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줄어들긴 줄어들 텐데 끝까지 안 간다.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집에 있던 50대 여성 지 씨는 누군가 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게 돼요. 집주인이에요.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방문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한 남자가 들이닥치더니 빨랫줄로 지 씨의 목을 매기 시작했어요. 지 씨는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이걸 당했으니까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는데 그 남성이 지 씨를 보는 순간 사람을 잘못 봤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대로 이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지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해서 도망가던 남성을 경찰이 검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황당한 사건 속의 남성의 정체는 40대 남성 오 씨였는데요. 오 씨는 1년 전에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 여성과 눈이 맞아서 살림살이를 차렸다는 루머가 떠도는 걸 알게 됐고 결혼을 했었는데 부인한테 그 루머 때문에 이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루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수소문하다가 알던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이 퍼뜨린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엄청 화가 나서 복수를 하려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던 건데 그 집에 그 여자는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고 그 지 씨가 이제 새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오 씨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입건이 돼요. 근데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오 씨가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 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거를 중지 미수라고 해요. 일반적인 미수와는 달리 범행을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중단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런 범행을 중지 미수라고 판단을 하면 감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마터면 이제 생사람을 잡을 뻔했잖아요. 네, 이 남자의 사연도 정말 기구한데요. 이 남자가 이제 이혼을 당한 후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야산에 술을 먹고 올라가게 되죠. 죽기 전에 산 중턱에서 이렇게 시내를 보고 있는데 한 주택가에 불이 켜진 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바로 루머를 퍼뜨린 술집 여성의
남성이 사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화가 나게 되죠. 나는 지금 그 루머 때문에 이 지경 이 꼴이 됐는데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갑자기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여성을 죽이고 나서 자기도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O 씨의 성급한 복수극으로 애꿎은 G 씨만 피해를 보게 된 거죠.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새벽 4시쯤에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는 남성이었는데 24살 여성을 뒤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팅을 하려는 목적으로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26살 남성은 마음을 바꿔서 이 여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거죠. 그녀를 또 덮치게 되는데요. 여성을 밀어서 넘어뜨리고는 반항하면은 뭐 해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24살 여성은 더 큰 화를 당하게 될까봐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임신만 시키지 말고 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남성은 돌연 범행을 멈추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하게 그 자리를 뜨게 돼요. 그래서 여성의 신고로 경찰은 남성의 수배 전단을 배포를 했고 그 지역에 살던 한 시민이 이 남성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인상착의를 경찰에 말을 했고 결국 또 검거가 됐어요. 남성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다는 중지 미수가 이제 참작이 돼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이 됐습니다. 양심이 찔려서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그렇게 중단했다고만은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굳이 중지미수라고 해서 감형을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중지미수는 판결 때마다 되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사건 역시 판결 후에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성폭행에 실패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만뒀으니까 다른 미수범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감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하려다 안 한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범행을 멈춘 것이 양심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자들은요 한 번쯤 막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봐봐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저항도 생각하는 못하고 너무 막 이렇게 놀라서. 생각하고 근데 그 한마디가 진짜 어떻게 들렸길래 범행을 멈추고 사과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참 궁금하네요, 정말. 이게 정말 뭐 사람마다 당연히 다른 거고 하는 방법이나 반응이 다른 건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초범이었어요. 그리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잖아. 원래는 뭐 헌팅을 하려고 했었고 호감이 있었던 걸 테니까. 근데 이렇게 여자가 침착하게 말을 하니까 되게 좀 정신이 번뜩 들었던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임신이라는 단어에 더 놀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범행 도중에 마음을 바꿔도 처벌은 받게 되는데요. 범행 이전에 마음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사회부 배수아 기자. 네,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섬마을 여교사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었던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섬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피해자가 위로는커녕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섬에 갇힌 진실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도의 한 섬마을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이 두 자녀를 전교생이 11명인 이 분교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부모 회의가 소집이 된 거예요. 이제 학부모 회의를 마치고 회식을 했는데 사건의 발단은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이 술을 거하게 취한 이 교장이 이 학부모 김 씨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일리 와. 내 옆자리로 좀 와봐. 그래서 옆자리를 갔는데 갑자기 이 교장이 학부모의 어깨에 손을 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술을 계속 권하는 거예요. 이런 이 교장의 만행은 계속 되는데요. 1차 자리가 끝나고 2차로 이동하는 이 자리에서 그 뒷좌석에 교장과 이 김 씨가 같이 탔는데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학부모를. 그리고 2차에 노래방을 갑니다. 근데 노래방에 가서는 이제 심지어 이 김 씨의 신체를 더듬는 그런 강제 추행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래서 참다 못한 김 씨가 이제 뛰쳐나옵니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학부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전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일이 갑자기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이 교장과 선생님 그리고 교장의 아내까지 매일같이 이 사람을 찾아오면서 이제 사죄를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교감 선생님이 이 교장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 교장이 이걸로는 또 부족했는지 학부모의 큰아들이 방과 후 교실로 승마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 승마 교육비를 내가 대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김 씨가 이제 참다 못 참고 돈으로 이렇게 무마를 하려고 하나 해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보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다 밝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검사가 3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이 교장이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이 별일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키우냐라면서 김 씨한테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들은 이제는 이 아이들까지 더 이상은 살갑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작은 섬마을에서 김 씨 가족은 왕따가 되는데요. 그래서 큰 아이가 좀 내성적이어서 좀 상처를 더 받기 전에 이사를 가자 하고 이 12년 동안 살았던 섬마을을 피해자가 도망치듯 떠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주고 숨어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는지 그런 상황들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이사 간 곳에서는 어쨌든 간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섬을 이렇게 떠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하필이면 전학을 간 이 학교도 마침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있는 여교사랑 또 성희롱 사건이 연루가 됐던 그런 학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가 한창 시끄러운데 이제 교사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 아이의 엄마가 섬마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라는 것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학교도 이 김 씨 가족을 전혀 반겨주지 않는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이 있었죠. 솔직히 뭐 아이들이 괜히 또 더 상처를 받진 않았을까 안타깝거든요. 어떻습니까? 전학을 갔는데 그 큰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작은 상처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큰아이가 전학 간 그 학교에 아이들이 그 큰아이한테 장난감 총을 쏴서 그렇게 생기게 된 상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김 씨는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담임을 찾아가지를 못했다고 해요. 더 큰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은 4개월 만에 또 다른 학교로 다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교장 선생님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이제 고소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법정에서도 이 교장 선생님은 계속 무죄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마을 사람들이 이 교장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진정한 교육자다라는 탄원서까지 제출을 하는 뭐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이 교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뭐 항소를 했지만 곧바로 기각을 했습니다. 뭐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지만은 꼭 몇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아무리 교권이 이렇게 추락하고 뭐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많아도 지금도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거든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나 이 선생님 참 정말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기억나는 선생님 없어요 혹시? 저는 뭐 중학교 때 예.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매일 집에 왔던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왔다 가시면은 늘 외삼촌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 저는 그게 좀 힘들었었어요. IQ 몇 나왔었는데요? 전 몇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기억 안 나요. 몇이 나왔길래 그것도 대체. 기억 못하는데 무슨. 아이 왜요? 예, 제 기억 못하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너는 이길 것 같아.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그 과목을 나눴어요. 암기 과목을. 서로 그래서 컨닝하자. 예, 몰래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딱 보는 거예요. 무서워. 원래 너무 무서워. 저도 모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옆에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딱 보는데 왜 먹었어요?
그걸 먹고 정말 희한한 형이야. 깨쟁이. 무지하게 맞았어요. 무지하게. 그러면 제가 그거 두드려 맞은 거 받고 요거 하나 갈게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라 그랬는데 중간에 깼다고 맞아본 적 있습니까? 왜 눈 뜨냐고 수업 시간에. 왜 나오라 잘하고 그래가지고. 왜 잘하고 했죠? 그냥 잘해요. 떠들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잘해요. 충나이가 진짜. 미움을 샀네, 미움을 샀어. 아, 아직도 기억나네요. 중학교 1학년 생물 선생님한테. 정말 선생님, 아기는 어떻게 낳는 거예요? 생물 시간이니까. 알면서. 예, 그럼 곧바로 너네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저 이거 받고 하나 갈게요. 아 진짜 연예인들 다 이런 제가 지금까지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걸로 정말 뭐 억울해. 학창 시절에 제일 많이 맞았어요. 제 책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자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그때 소지품 검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이상하다. 이쪽으로 오는데 쓱 뺐더니 제목이 고감도 선생님 보더니 그래. 오늘 감도 터지게 맞아보라. 그거 받고 살짝 짧은 거. 아 진짜. 괜찮아요. 자, 배수아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어차피 진실은 나중에 다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교장 선생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즉각 달게 받으세요. 네, 이번엔 사회부 배수아 기자. 네, 제2의 도간이라 불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서 지난해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는데요. 한 재활시설에서 생활을 하는 이 장애인들이 그곳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상습적인 학대와 또 추행을 시달렸던 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현장에서 숨겨져 있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피해자. 네, 이 피해자는 28살 이모 여성입니다. 직장과 야간대학을 오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꿈에 그리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바로 경기도 연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했는데요. 첫 직장인 만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8개월이 지나고 나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는 자리를 갖게 된 거예요. 회식이 있던 날 이 여성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만 갖고 이 회식 자리를 떠났는데요. 그런데 이 동료 남성 27살 남모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 씨가 이 씨한테 계속 막 문자랑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너무 심하게 보내길래 이 씨가 약속을 갔다가 다시 회식 자리에 뒤늦게 합류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씨랑 남 씨 이 둘만 회식 자리에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주량이 약해서 그랬는지 취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낯선 곳에 있었는데 그곳은 이제 모텔이었고 옆에는 남 씨가 누워 있었는데 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씨는 이제 황급히 이 모텔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순간 불안감이 너무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직장에 알려지면 직장에서 왠지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두렵고 안 좋은 소문들에 시달릴 것 같아서 이 씨가 너무 불안해하다가 다시 그 모텔로 다시 갑니다. 가서 그 남 씨에게 내가 없었던 일로 하겠다. 회사에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히려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남 씨는 이 씨를 보자마자 오히려 또 다시 성폭행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은 자신의 생계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그런 직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남성과 같은 조 근무가 돼서 또 밤 근무도 같이 서야 하게 되는 상황도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밤 근무를 같이 하면서도 계속 참았는데 하지만 이 씨의 인내심은 결국 보름 만에 짓밟히고 맙니다. 우연히 남 씨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는데 남 씨가 이 씨와 있었던 일을 자기 친구들한테 다 떠벌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에는 나 직장에 있는 걔 누구누구랑 잤다. 근데 걔가 아침에 집에 갔다가 또 왔더라 이러면서 이 씨를 되게 비하하는 그런 문자들을 보낸 것을 보면서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복지기관의 이제 관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남 씨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리자들의 반응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남녀가 사귀다가 벌어진 일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두 사람이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한 남녀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직장 내에서 굉장히 이상한 소문까지 나게 됩니다. 이 씨가 남 씨를 좋아했는데 남 씨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이 씨가 이렇게 일을 꾸민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인 이 씨의 손을 오히려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씨를 외면하게 되는, 그리고 또 따돌림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씨가 계약직으로 그 직장을 다녔는데 계약 만료라는 이유를 들면서 결국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성폭행 피해자분들한테는 사실 그 피해 사건도 그렇지만은 주변의 시선이 더 상처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씨를 2번 울린 게 바로 그 직장 동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였는데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게 그 직장 동료들이 이 씨한테 남자들이 너를 지렁이같이 봐. 너가 그렇게 모텔에 들락날락 거리니까 너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막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네요. 야, 이게 단체로 이상한 소문이나 내고 오히려 더 따돌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남 씨한테 혹시 사주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좀 더 이해라도 갈 텐데 동료들은 그냥 단순히 남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더 기가 막힌 상황은 이 씨가 남 씨를 고소를 했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남 씨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 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피해자가 억울하게 그냥 가슴에 묻고 끝내야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너무 억울했던 이 씨는 이제 이 직장을 나오게 되고 나서 남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고소를 하니까 그제서야 남 씨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라는 그런 편지를 쓰면서 합의를 보려고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교육 120시간과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무슨 조치가 좀 내려졌습니까? 그때 그 당시 시설 관계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부인을 했어요. 일부 시설 운영에 불만을 품었던 그런 장애인들이 음해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경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다 이게 진실이었다는 게 다 밝혀지게 된 거예요. 더 좀 심각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장애인 여성분 한 분이 이제 좀 임신을 한 것 같은 낌새가 나니까 일부러 사회복지사들이 강제로 사후피임약을 먹이는 좀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상습적인 폭행과 추행을 일삼았던 그런 5명의 사회복지사들은 처벌을 받았고 이 시설은 이제 지난해 12월 완전히 폐쇄 조치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또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도 또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결과가 나오게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남 씨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정이 가득했던 그 직장이 이 씨에게는 증오의 공간이 됐습니다. 다시는 한 사람의 꿈을 짓밟지 마세요. 네.